단순히 경험만 나열하는 그런 자소서는 지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소서만 봤을 때 도대체 이 친구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자소서가 있다면은 합격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좀 더 나가서 그래서 결국에 너는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익명이 보장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딸기라떼입니다. 썰을 풀어주면서 취준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와, 본인의 전공이 어디 쪽이었는지 소개해 주실래요? 그 서울 소재에 있는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사실 삼성전자가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문과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아,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국내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서 거기 안에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가전을 담당하고 있는 CE 부문, 그 다음에 모바일을 담당하고 있는 IM 부문, 또 반도체와 같은 부품을 담당하는 DS 부문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이 많잖아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DS 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DS 부문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데이터를 담당하는 그런 반도체 역할로서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고 담당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 이점이 두드러지는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하는 곳이 이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삼성전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 관련된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조금 메리트가 있겠네요, 면접할 때.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나면은 본인이 지원한 그런 직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DS 부문에 지원을 했다면은 그 반도체 시장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면접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 쪽에서 삼성을 들어가는 게 5%에서 10%라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계열이 있어요? 제품을 어떻게 팔 건지 그리고 또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그런 고객 관리를 하는 영업 직군이 있고 수요라든지 니즈를 찾거나 그런 것들을 창출을 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전략을 짜는 마케팅 부서가 또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력 관리를 할 건지 혹은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채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인사팀이 또 있을 거고 또 경영지원 직군에도 좀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를 검토하는 변호사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 회사에 뭐 쉽게 말하면 돈 관리를 하는 어떤 법적인 의무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무팀도 있을 거고 또 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 이 공정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스케줄에 맞게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하고 설비를 조달하는 그런 스케줄을 맞춰서 이 공정이 차질 없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매팀도 있고 회사에 이력서도 내시고 면접 준비를 하셨는지 거의 한 20개 정도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을 했고 그중에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저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 맞게끔 잘 썼기 때문에 10개가 붙은 것 같은데요? 좀 제가 그 당시에 어디는 붙고 어디는 불합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는 붙었던 기업들은 고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내가 뭐 했고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 회사나 그 산업과 연관지어서 저를 잘 녹여서 썼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되게 그 회사를 잘 이해하고 되게 들어가고 싶은 느낌.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신입사원들한테 제일 기대하는 거는 물론 박사 인력들은 다르겠지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대졸 공채 신입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가장 그 중요하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회사 와서 잘 적응하고 잘 배울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는 주로 뽑으려고 합니다. 계속 2차, 3차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10개 중에서 인적성 일정이 겹쳐가지고 포기한 곳도 있고 1차 면접에서 떨어진 데도 있고 뭐 임원 면접 가서 떨어진 곳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 4-5개는 최종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주변에서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군데 붙었으니까 되게 막 부러워
부러워하고 그랬고,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까지 와서 채용 시장이 더 얼어붙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취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제가 여기 인터뷰에 응한 것도 요즘 취업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이것저것 제 경험을 나눠주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착해. 천사예요? 천사? 그러진 않지만 네. 이력서랑 자소서 쓸 때 본인만의 약간 꿀팁 이것만큼은 꼭 써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회사와 직무에 고민을 하고 지원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회사 그 직무에 지원을 했으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들이 보통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의외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한 답을 낸다면은 그 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면 좋고, 이거에 대한 방법은 기사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 각 회사의 분기별로 공시를 하고 또 실적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IR 자료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증권사 레포트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것도 취업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자소서에 써야 되냐. 저는 경험이 없는 친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사소한 경험, 알바 경험도 좋고 팀플한 경험도 좋고, 혹은 어떤 책을 읽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거, 이런 본인의 사소한 습관이나 이런 거에서도 거기서 본인이 어떤 걸 느끼고 무엇을 얻었는지, 혹은 어떤 잃은 게 있으면 잃은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잃은 거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을 건데 그 회사에 관련돼서 조사한 것들과 잘 연결해서 결부시켜서 쓴다면은 회사의 그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플도 사실 대학 가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써도 되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는 친구들도 많고, 회사 생활도 특히 그 대기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거든요. 다른 뭐 조직 내에서 같은 팀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회사 생활의 일부일 거고, 또 다른 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회사 생활의 일부일 건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에 그 회사가 이뤄내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같이 나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사소한 팀플도 그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단순히 경험만 나열하는 그런 자소서는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소서만 봤을 때 도대체 이 친구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자소서가 있다면은 합격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질문만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물론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좀 더 나가서 그래서 결국에 너는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에 대한 답이 이 자기소개에 있어야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뽑고 더 읽고 싶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사실 면접이라는 곳에서 짧은 시간에 자기를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본인만의 약간 노하우라든지 꿀팁이 있을까요? 그 회사에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간관계의 달인들이죠. 그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 회사에 내가 왜 지원을 했고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면접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그 회사여야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라떼님? 인적성 준비도 되게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데 좀 꿀팁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지향하는 그런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인적성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 같은 경우는 GSAT라고 해가지고 뭐 GSA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험을 봐야 인성 검사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인성과 적성을 같이 보게 되는데, 적성 시험이 풀만한 기업들도 있지만 적성 시험 이거를 도대체 풀라고 우리한테 내줬나 싶을 만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적성 검사를 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채용팀은 아니지만 기업들도 막 크게 적성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결국에 인성 검사인데, 회사에서 지향하는 그런 인재상, 혹은 회사의 기업 문화에 맞는 그런 인재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거짓되게 한다기보다는 본인을 좀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이 인적성 검사를 보러 가기 전에 그 회사에서 지향하는 어떤 회사 CEO가 어떤 사람인지, 그 대기업의 기업 문화는 어떤지, 혹은 그 대기업의 총수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회사는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럼 본인은 되게 멀티 인성이겠는데요? 여러 군데를 준비했잖아요. 그쵸, 그때그때 또 맞춰서 하는데 뭐 사람이 먹고 살려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인터뷰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본인의 계획이라든지. 뭐 지금은 회사 생활에 찌들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돈 많은 백수가 제 꿈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썰들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한 우리 삼성맨의 계획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뭐 회사 내에서 크게 성공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공한 퇴사, 멋진 마무리,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의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그날을 꿈꾸며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백수가 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랄게요, 딸기라떼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